막장 신우이 후속편 궁금하다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1편, 2편, 3편 이야기는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앞편 못 보신 분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탄. 안녕하세요. 저 진짜 일하다가 이제 퇴근하려고 마무리하는 중에 댓글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소설이다, 자작이다, 드라마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는 진짜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애매하네요. 막상 제 경험은 그렇게 장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다들 재밌다고 하시니까 왠지 막 과장해서 극적으로 써야 하나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글재주도 없어서 그냥 그때 있던 일들 하나하나 떠올려서 적거든요. 댓글도 꼼꼼히 다 읽어봤고요.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번 편부터 적는 얘기가 거의 반년 전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날 속 뒤집힌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스팀 터지는 얘기만 하려다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계속 언급했던 신우 술 조정 얘기 좀 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 그날 레스토랑에서 그 일 터지고 저는 정말 신랑한테 비밀로 했습니다. 화해하자고 신우가 먼저 얘기를 했고 저도 약속했으니 할 이유가 없었죠.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신랑도 일찍 퇴근하고 둘이서 저녁 먹고 보드게임하고 놀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애 때도 보드게임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브루마블은 거의 우리 마음대로 규정을 바꿔서 놀 지경이고 바퀴벌레 포커, 오버 77 등등 다양한 게임을 하거든요. 할리갈리는 거의 하다보면 살인이 나요. 종은 3일이면 수명을 다한답니다. 요새는 하도 스마트폰이니 아이패드니 각자 혼자서도 놀거리는 많잖아요. 저도 원래 보드게임 안 했었는데 남편이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하면서 내기하거나 술 먹으면서 노는 것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같이 껴서 하게 되고 결혼하고는 둘이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조금만 재밌는 게임이 나왔다 싶으면 세상 얻은 사람인 것처럼 사와가지고는 밤새도록 하고 그래요. 예전에 결혼하고 집들이 할 때도 신랑 친구들이랑 보드게임만 했습니다. 어머, 애기가 또 샜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날 보드게임하고 영화 한 편 돌려보면서 내일은 휴일이니까 밤새고 놀아보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둘이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그날 레스토랑에서 신우 직원 만난 이야기도 살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싼 음식을 먹었어 미안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였나? 갑자기 제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딱히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휴대전화기를 보니 신우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랑이랑 저랑 둘 다 직감을 했죠. 아, 술 먹고 이제는 나한테 전화하는구나. 신랑 보고 대신 받으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냥 제가 받았습니다. 언니, 와, 안 그래도 안 칼진 목소리에 애교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높은 음에 깨지는 소리가 나 지금 술 먹어서 완전 정신이 나감, 내 개념 어딨음 이런 소리더라고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언니, 오늘 회식이라 한잔 했거든요.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왜 집에 안 가세요? 지금 차도 끊겼는데 저 언니네 가서 자면 안 돼요? 신랑이 옆에서 다 들리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일부러 핸드폰 가리고 신랑한테 그냥 재우자고 했습니다. 혼자 택시 타고 집에 가기도 위험할 테고 어차피 회사에서 가까우니 우리가 데리고 오자고 했어요. 이 상태로 내려가봤자 부모님만 괜히 역정내실 거라고요. 사실 내심은 그냥 집에 보냈다가 신우가 집 근처인데 재워주지 하면서 부모님께 또 뭔 소리 할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었죠. 결국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차 끌고 나갔죠. 있다고 한 곳이 편의점 앞인데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다리를 쫙 벌리고 편의점 앞에 둔 테이블이랑 의자 있죠. 거기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 인사불성이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맥주 3캔 따져 있고 아무리 봐도 혼자 마신 거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술이 떡이 된 사람 옆에서 자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우리 방에 재우고 우리는 거실에서 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자고 해서 일단 아가씨 소파에 앉히고 꿀물을 타고 있었죠. 우리 집이 방이 3개인데 침실로 쓰는 넓은 방이랑 비슷한 크기의 옷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옷장도 있고 컴퓨터랑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 있는 방은 좀 조그마한데 일단 안 쓰는 세간 살림 넣어둔 곳이에요. 나중에 아기 생기면 아기 방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신우가 도저히 잘 방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실 바닥에 재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불성인 이 신우가 집에 오니 좀 깼나봐요.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제가 꿀물을 먹이면서 아가씨 뭐라고요? 했더니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떻게 거실에서 자느냐고 우리는 상관없으니 아가씨가 우리 방에서 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옷장에서 이불 꺼내는 남편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오빠, 오빠. 진짜 아주 시끄러워서 아가씨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할 정도였네요. 이미 신경질이 날 대로 난 남편이 야, 술이 떡대가지고 남의 집 와서 패 끼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하니까 갑자기 이 신우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는 소리가 난 오빠가 너무 좋은데 벌써 우리 오빠가 장가가면 난 외로워서 어떡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오빠가 나한테 제일 먼저인 줄 알았는데 엉엉 하면서 울더니 제가 손에 쥐어준 꿀물이 맥주인 줄 알았나봐요. 원샷을 하더니 캬 이러는 겁니다. 아직도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우는 신우 앞에서 웃을 수도 없고 겨우 억지로 참고 있는데 다행히 이미 화날 대로 한 신랑이 막 뭐라고 했죠. 할 얘기 있으면 내일 일어나서 사과해라. 너 지금 네 새언니한테 패 끼치는 것은 아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신우가 또 제 손을 잡더니 그래 내가 우리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 언니 내가 어제 밥 사달라고 떼부려서 미안해. 어제 언니가 해준 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 사실 술을 계속 먹으니까 언니가 끓여준 해장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언니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전화했어. 미안해 우리 새언니. 엉엉 진짜 아이라이너는 번질 대로 다 번지고 28살인 여자가 8살도 안 된 어린애보다 더 어린애처럼 울더라고요. 일단은 빨리 재우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알겠으니까 아가씨 일단 저희 방에서 주무세요. 내일 해장국 끓여 드릴 테니 푹 주무셔야죠 했죠. 그랬더니 아예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자기는 꼭 거실에서 잘 거라고 오빠 부부 침대까지 뺏어 쓰는 민폐 신우 되기 싫다고 떼쓰더라고요. 언제 민폐 신우 아니었나? 망할.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한테 곤란한 표정으로 보니까 결국 남편이 거실에서 재우자네요.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왜 양보해야 하냐며 괜찮으니까 그냥 일단 재우자고 해서 다시 아가씨 일으켜 세우려니까 거실에서 잔다는데 왜 자꾸 방으로 보내려고 하느냐고 뭐라고 하고 아니라고 거실에서 재울 테니 요랑 이불 좀 깔자고 난리를 치고 진짜 결국 옷도 못 갈아입히고 다행히 초여름 때라 옷이 얇았어서 바지 벨트랑 가디건만 벗기고 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멀쩡하게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콩나물 사와서 해장국 끓여주고 있는데 자기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술 먹고 나서 툭 하면 필링 끊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했습니다. 저는 정신 놓을 때까지 술 마시는 편이 아니라 필링 끊기는 현상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아가씨는 아예 기억조차 못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니까 내가 왜 언니한테 전화했지? 우리 오빠한테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어디까지 기억하냐니까 3차에서 노래방 가고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다 헤어지고 자기는 택시 잡아야지 하다가 목말라서 편의점 들어간 이후로 생각이 안 난대요. 결국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일단 화장실 가서 얼굴 좀 씻으라고 꼴이 말이 아니라고 아가씨 곧장 화장실 들어가서 소리를 빽 지르고 우와 내 얼굴 왜 이래 누가 내 얼굴에 물 부었어 물을 붓긴 누가 붓냐 네가 울고 처자빠졌지 미쳤나 속으로 궁시렁거렸죠. 끓여주는 콩나물국 2그릇을 헤쳐먹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몸이 쑤시고 신랑은 피곤하고 더 잔다고 하고 저도 아가씨 벌려놓은 거 다 치우고 아니 최소한 자기가 자고 나온 이불 좀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설거지하고 그냥 소파에 멍하니 누워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가고 한 2시간 있다가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어제 술 먹고 거기서 잤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애가 거실에서 잤다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가씨가 영 저희 침대 쓰는 것이 불편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고 하셔서요. 술 많이 먹었디? 회식이라고 하셨는데 기분 좋으셨나봐요. 많이 드시긴 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진 않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오셔서 꿀물 좀 드시고 바로 주무셨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오지 내가 괜히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 편이 더 나았어요. 알겠다 주말인데 푹 쉬어라. 내일 시간 되면 점심 먹으러 갈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제 휴대전화기로 카톡이 여러 개 오더라고요. 보니까 신우더라고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해서 온 사람을 거실에서 재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미웠으면 얘기를 하지 왜 사람한테 물을 끼얹어요.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요. 언니가 아주 사람 대하는 건 정말 별로라고요.
내가 술 취해서 가고 필름 잘 끊긴다는 건 안다고 사람 그렇게 막대해도 돼요? 언니 진짜 음식 못하더라고요. 무슨 콩나물국이 너무 짜서 내가 오죽하면 밥을 말아먹겠어요. 우리 오빠 곧 있으면 고혈압 걸리겠다. 결혼하기 전에 음식도 안 배워요? 그딴 콩나물국 먹으러 간 나도 미친 거지. 엄마한테 언니 요리 아주 별로라고 했어요. 참나 살다 이런 누명도 쓰더군요. 지 필름 끊겼다고 아주 저를 무슨 막대한 새언니 취급을 하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자는 남편을 깨워서 핸드폰을 보여주니 남편 얼굴이 완전 시뻘개져서 신우한테 전화를 했죠. 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우가 토요일마다 그림 배우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문자하고 5분 좀 지난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화나서 뭐라고 할 것 아는지 나 그림 배우러 왔어 끊어 하고 툭 끊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넌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할 수 없는 땡이다. 내가 어제 한 행동 너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으니 내일 집에 가서 낱낱이 고해버릴 줄 알아. 각오해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우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 그림 배운다고 전화는 못 받으면서 문자는 가능한가요? 아무튼 그러면 새언니야말로 아주 짜증나서 결혼생활 못하게 할 것 같다고 소리 나올 때까지 괴롭혀줄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끝인 것 같지?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문자를 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는 정말 바보구나. 내가 차라리 이 정신 나간 신우에게는 부모님의 매보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늙은 구렁이 독을 제가 빼야 한다고 한 것처럼 어차피 내 남편의 여동생이고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물고 뜯고 괴롭힐 여자라면 차라리 제가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쓰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제가 얼른 집에 가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탄 남편한테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젠가하자고 졸랐거든요. 알겠다고 저녁 먹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늘 완전 큰맘 먹고 닭볶음탕을 해서 아주 열심히 뜯고 설거지하고 젠가해야지 하고 신나 있었는데 뭔가 불안한 남편 핸드폰 벨소리. 역시나 집 근처에 왔다는 남편 친구 전화더라고요. 당구하고 치킨에 맥주 먹자고 깨면서 나오라고. 남편이 많이 나가고 싶었나봐요. 같이 가자고 막 패딩을 입혀주는데 추워서 나가기도 싫고 당구장 가면 저는 계속 구경해야 해서 심심하니까 그냥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이따가 치킨 포장해 올게 하는 뒷모습에다가 닭볶음탕 먹고 치킨 또 먹고 닭이나 돼서 들어와라 이러고 혼자 뾰루퉁에 있었습니다. 혼자 딱히 할 것도 없고 하다가 5탄을 써야지 하고 들어왔어요. 남겨주신 댓글 모두 읽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쓰기도 많이 썼는데도 계속 기다려주시고 재밌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많이 탈 텐데 재밌다고 미안해 하시는 분들까지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댓글 중에 하나가 세상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딸한테 저러냐고 하시는데 글쎄요, 만약 본인이 어머니시라면 딸이 사달라고 한 명품 가방 떡하니 사다가 바쳤는데 왜 화장품을 사오지 않았냐고 떼쓰고 징징거리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그것도 내일 모레면 30이 다 돼가는 딸이 말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얘는 아무리 그래도 가방만 덜렁 사오니 이러는 어머니셨더라면 저는 절대 지금 남편이랑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시다시피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어도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대신 우리 친오빠는 말이 정말 많아서 쉬지 않고 쫑알쫑알 종일 우리 새언니도 오빠가 사람은 지겹지 않게 한다고 해서 좋아했대요. 같은 형제여도 성격이며 습관이며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신우가 남편이랑 다른 건 이해해도 지금의 시부모님이랑 신우랑 같았다면 저는 절대 우리 남편 입에서 결혼 얘기 나온 순간 끝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는 아까 올린 그날의 상황의 연장선입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남편은 30년 가까이 어머니께서 신우 대하는 것 봐도 이제는 이미 습관이 돼버려서 쓴소리는 못하실 것 같다고 단단하게 일러 놓은 것이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시라고요. 아버지는 일단 눈물에 약하셔서 신우가 울어버리면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마신대요. 한 번은 좀 따끔하게 혼내면 신우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라고 싹싹 빈다네요. 그때뿐인 거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애처럼 구는 것은 다반사라고. 남편도 본인이 좀 잡으려고 했지만 대학생 할 때는 신우가 사춘기에다가 고등학생 때고 해서 괜히 뭐라고 하기는 힘들었대요. 회사 다니면서 야근과 잔업에 시달리니 거의 신경을 못 썼다고 대학생 때는 신우가 어디 가서 우리 오빠 대학생이라고 하면 부러워한다라고 하니 친구들한테 기살려주려고 자기가 일부러 비위 맞춰준 것도 인정하더라고요.
자기 탓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만 맡기려고 했던 자기도 잘못이 많이 했다고. 오히려 마음 약하신 부모님보다 자기가 호되게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다음날 안 그래도 어머님께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한 터라 오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가씨 계시느냐고 했더니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어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모처럼 남편이랑 넷이서 외식 나가고 싶은데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차 끌고 시댁에 도착해서 부모님 뒷좌석에 딱 앉혀드리고 조금 근교로 나가면 있는 오리고기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오리 한방백숙 시켜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전날까지 남편이랑 밤새도록 한 신우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빠가 얘기해야 그래도 마음 덜 아프게 들으실 것 같아서요. 전날 신우가 술 먹고 한 행동과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고 오해한 부분, 그리고 문자 보낸 것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 저 혼날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하고 운을 뗐어요. 어쨌든 아가씨는 지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시는 거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아가씨가 처음부터 저한테 반말하고 호칭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에 강하게 얘기했던 거지. 어쨌든 아가씨는 저보다 2살이나 많다. 단 한 번도 아가씨를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시하려던 적도 없다. 제 진심을 표현하자면 저는 아가씨의 마음에 들어서 예쁜 관계를 만들고 싶다. 우리 오빠랑 결혼한 새언니랑도 그렇게 편하게 지내듯 아가씨랑도 그렇게 지내고 싶다. 그러므로 아가씨가 조금 더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가씨와 저와의 일어나는 사사건건 시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가씨와 둘이서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하겠다. 혹시라도 아가씨가 어머님 아버님께 저에 대한 욕을 해도 그냥 그러냐고 받아주시고 절대 제 편을 들어주지 마셔라. 자꾸 제 편을 들어주시면 아가씨는 더 속상해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아가씨가 하는 얘기 중에 저에 대해 못 믿어온 것이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얘기가 전달되는 과정 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저한테 직접 여쭙으면 좋겠다. 무조건 약속드리는 것이 있다면 아가씨가 먼저 손찌검이나 욕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분에 못 이겨 손찌검 욕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혹시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가씨가 먼저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마다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고 어머님도 그 편이 낫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애가 사람 때리거나 욕할 줄 모르게 커서 천성 고운애니 그런 일은 없을 거다고 하시는데 그 전에 이미 신우가 저한테 욕한 적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도 맞아요. 아가씨 절대 그럴 뿐 아니란 것 알아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어머님께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죠. 시댁에 오니 아가씨가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나 잠깐 친구가 근처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온 사이에 어디 갔다 왔느냐고 남편이 부모님 모시고 오리고기 먹으러 갔다 왔다고 하니까 또 눈깔이 뒤집혀서는 아주 자기 빼놓고 갔다 오니까 배가 부르느냐며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편 뒤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놀래서 네? 하고 쳐다보니까 왜요? 어제 일로 우리 엄마 아빠 편 만들라고 오리고기 뇌물 바친 거예요? 진짜 무식하면 티를 내지 말라고 오리고기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식한 며느리 편들겠어요? 하고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시려다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흔드니 한숨을 푹 쉬시고는 어머님 모시고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에서 도저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남편한테는 있으라고 하고 신우 데리고 나왔죠. 시댁 근처에 조용한 놀이터가 있어서 그리로 신우 데리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요. 이제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요?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서 까불지 마요. 저도 그 나이 먹어서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놓고 한심하게 구는 아가씨가 불쌍해서 몇 번 비위를 맞춰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네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으면 최소한 정신연령이라도 저랑은 비슷하셔야죠. 제가 다 지난 일들은 좋게 묻어둘게요. 어제 일만 꺼내놓고 얘기하면요. 아가씨는 저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새벽에 술 먹은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잔다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 저랑 오빠는 재워줬습니다. 그것도 술 먹은 사람이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고 데리러 오라고 명령까지 했죠. 저는 아가씨 후발 들으려고 오빠랑 결혼한 건 아니에요. 아가씨 술 먹고 인사불성될 상태면 데리러 올 사람은 아가씨가 알아서 구하셔야죠.
어제부터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조금만 더 공손하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필요한 일들 도와드리거나 해드렸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가씨가 저한테 무식하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더 무식하게 대할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는 말에 나 참 거참 뭐야 이러면서 추임새 넣고 받들더니 자기가 어제 오빠한테 보낸 문자 봤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짜증나서 결혼생활 못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괴롭혀주겠다고 한 말이요? 아가씨 지금 사람 너무 우습게 보세요. 저는 아가씨 입에서 짜증나고 더러워서 내가 네 말 듣고 산다 이 말 나올 때까지 괴롭혀줄 거예요. 아가씨랑 다른 방식으로요. 됐죠? 했더니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이 쫄았다 겁먹었다 이럴 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히려 막 성내고 소리 지르면 겁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 내가 이걸 왜 탔지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요. 신우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또 성을 내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르세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저도 부모님께 제 편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너 내가 아주 나중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을 줄 알아. 안 그래도 요새 회사 일 많아서 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너 지금 내 말이 장난 같니? 아가씨는 하도 그렇게 맨날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니 별 감흥이 없네요. 아우 이 땡이 진짜. 지금 욕하셨어요? 그래 이 미친 땡아 내가 아주 살다 거지 같은 땡 다 보겠네.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미친 거야. 우리 오빠도 미쳤어. 별것도 아닌 땡한테 홀려서 집안 다 말아먹으려고 해. 방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네가 우리 오빠랑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진심이야. 네 고마워요 아가씨. 제가 바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아가씨께 보여줬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아가씨한테 준 것이 아니고 화면만 보여줬죠. 제가 아이폰을 쓰거든요. 녹음되고 있는 화면이었죠. 아가씨 표정이 엄청나게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우와 무섭더라고요. 아직도 생각하면 무서워요. 곧 터질 것 같던 그 얼굴이요. 방금 아가씨의 진심은 먼저 오빠한테 잘 전달할게요. 제가 일부러 엘리베이터에서 몰래 켜놓고 시작했거든요. 사실 1탄부터 댓글 중에 꼭 녹음기 챙겨 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결심할 때부터 함께 생각한 것이랍니다. 결혼 전부터 열심히 이것을 정독한 결과였죠. 신우가 야 이 미친 땡아 하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핸드폰 뺏으려고 막 손을 뻗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뒤로 숨기면서 그만하세요 아가씨 하면서 뒷걸음질을 쳤죠. 다행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뒤에 따라 내려온 남편이 막아줬죠. 남편이 신우한테 너 이제 작작해라 집으로 올라가고 너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하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울음보 터지기 직전에 신우를 그렇게 두고 저희는 집에 왔죠. 남편이 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저한테 기분 나쁜 사람이라면 제가 제 선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날이 흐르고 여름 휴가 기간이 왔죠. 남편이랑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는 여행을 꼭 부산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성수기표 오픈하자마자 남편이 해운대에 호텔을 잡아주는 센스.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바다 전망까지. 너무 초초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우는 필요 이상의 선을 긋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하나? 아주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연락은 하는데 연락하면 꼬투리 잡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우리 오빠 밥은 좀 해먹어요. 여전히 국 짜게 해요. 청소는 잘해요. 이불 그런 거 한 달에 한 번은 빨아야 하는데 좀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나처럼 그림 그리거나 교양을 좀 쌓아봐요. 하고 그것도 연병할 꼭 카톡으로 와요. 오빠 굶는 거 걱정되면 아가씨가 돈 버는 걸로 한번 밥이나 사보세요. 아가씨가 청소 걱정을 다 해요. 어머님 빨래하실 때 도와는 드리세요. 자꾸 무식하시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얼마나 무식하면 나 무식한 것까지 뭐라고 하세요? 라고 답장하고 말아요. 그러면 항상 오는 문자가 꼴에 말하는 것 하고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뭐 이런 식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오는 문자는 그냥 무시하고 말아요. 아예 아가씨 대화창은 문자 오고 답장할 때마다 캡처를 꼭 해놓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도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항상 보여줍니다. 남편도 절대 져주려고 하지 말고 꼭 이기라고 응원 아닌 응원도 해주고요. 지금도 생각이 들지만 참 우리 남편도 너무 불쌍합니다.
차라리 져주고 심성고운 마누라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도저히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되니 아무튼 제가 휴가 가는 것이 너무 들떠서 그때 카톡 프로필을 우리 신랑이랑 부산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또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빠랑 부산 가요? 네. 며칠부터 며칠? 다음 주 목금 토일이요. 부산 어디? 해운대요. 해운대 무슨 호텔? 왜요? 오시려고요? 내가 남여행에 왜 껴요? 그냥 친구가 웨스턴 조선에서 일해서 방 알아봐줄까 하는 거지. 지금 성수기인데 어떻게 빈 방을 알아봐요? 있을 턱이 없죠. 저희가 알아서 잘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호텔이냐고요? 노보텔이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하더라고요. 사실 괜히 찜찜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예약은 파라다이스로 했거든요. 그리고 신랑한테도 문자 내용 보여주고 잘 얘기하라고 입단속을 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것 아시죠? 네, 역시 개념 말아먹은 신우는 부산까지 쫓아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이만 줄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탄. 안녕하세요. 점심은 만나게 드셨죠? 새벽 2시인가 겨우 잠들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부시락거리는 소리에 깨서는 한참을 잠을 못 잤네요. 꼴딱 새고 출근해서 멍한 상태로 일을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정신 차리네요. 재밌게는 보시지만 저는 괜찮냐는 분들 말씀대로 저도 항상 편하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하나에 미친 듯이 집중하거든요. 폭식을 한다거나 운동화 신고 1시간을 막 뛰어오고 그래요. 저렇게 전쟁 선포하고 나서는 어떨 때는 남편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3시간을 넘게 화장실 청소만 했습니다. 진짜 타일 사이사이 굳은 때까지 계속 벗기면서 하고요. 주말에는 엄마 따라서 절에 가서 1시간을 넉넉히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시부모님은 가만히 있냐 하시는 분들, 앞글에서 내용을 적긴 적었지만 저와의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야말로 부모님과 남편이잖아요. 시인우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어디서 호박이 넝쿨째 들어와서 가증스럽게 호호호 웃으면서 다 자기 편 만들 거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질투도 나고 더욱 열을 받겠죠. 저도 신우가 너무 싫습니다. 믿고요. 못됐고 천하에 없는 악독한 여자인 건 맞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못된 신우들은 거의 애교일만큼 교묘한 짓만 일삼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신우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누가 나 싫어한다고 소문이 퍼지면 그냥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뭐가 그렇게 서운하냐? 내가 잘못하면 풀겠다.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교수가 너무 불합리하게 굴길래 교수실까지 가서 따진 적도 있습니다. 내가 낸 등록금으로 자일도 월급 받으면서 교수 이름 달고 부끄러워할 줄 알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네가 무슨 잔다르크냐며 놀릴 때도 많아요. 다행히 친구들은 신우의 일 모르지만 아마 제 친구들이라면 그냥 참고 넘어가라 하겠죠. 또 그래 결혼하면 웬간해서는 참아라. 눈에 안 봐도 훤해요. 안 그래도 이걸 조회수 보고 많이들 보셨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결혼식장에서 같이 대기실에 있던 친구 하나가 무슨 글을 봤는데 네 얘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맞다고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오죽 답답하고 속 터지며 썼겠느냐고 하니까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여자 직원분들이 퇴근하면서 정신 나간 신우이에게 안 올라오나 하면서 퇴근한다고 절대 나 아는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글을 신우가 봐도 상관없어요. 뻔히 봐도 자기가 한 짓을 알 테니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가만히 있을 테고 그래도 못 참겠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혼자서 온갖 거짓말로 포장해서 제 욕을 하겠죠? 시부모님 아시면 어떡하냐고요? 지금까지 쓴 글들 전부 복사해서 따로 저장하고 삭제해 버리면 돼요. 만약 신우이가 부모님께 그 글을 보여준다고 해도 자기가 부모님 몰래 저한테 한 짓이 몇 개인데 그걸 낱낱이 읽어주겠어요? 자기만 혼날 짓을 하는 거죠. 신우 아는 사람이 보게 된다고 해도 제가 신우 주위에 아는 사람을 만나봐도 아예 그런 짓으로 할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신우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못 할 거예요. 신우가 회사 직원이 봐도 그때 레스토랑에서 봤던 분들도 아마 신우와 저 관계에 대해 그러니 표면적으로만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신우의 상사분만 말씀하시는 걸로만 봐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닌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완전 이중인격이에요.
딱 가족 외의 사람들한테는 아주 달라져요. 제가 사회에서 봤으면 오히려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 거예요. 정말 딱 그 정도입니다. 믿기지 않아도 그렇게 가식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께 수련 모임이니 워크숍이니 간다고 거짓말하고 클럽 가서 남자 만나고 담배 피우고 만취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술 먹어서 혀 꼬부라져도 부모님 전화 오면 완전 정상되는 그런 친구들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귀엽게 애교로 봐줄 수도 있고 지금의 신우랑 반대되지만 신우는 그 한도를 너무 많이 넘어섰네요. 많이 기다리시던 부산 여행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기차를 탄 순간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도 오랜만에 알콩달콩한 기분을 즐기며 기차 여행을 했죠. 전 달걀을 너무 많이 삶아서 원래 부산역 도착하자마자 돼지국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지하철 타고 1시간을 걸려 해운대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이 2시부터 체크인이라 1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캐리어 잠깐 맡기고 커피 마시고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간 순간 파라다이스 호텔의 바다 전망은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았지만 정말 맑은 햇빛이며 정면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에 파도 소리까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뽀뽀 100만 번을 해가면서 아주 고맙다고 호텔부터 비싸게 돈 들였으니 우리 아주 꼼꼼히 절약하면서 여행 다니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나중에 꼭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친정 엄마한테 자랑을 하고 새언니한테도 자랑하고 도착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첫날에는 남편 대학 선배 부부가 부산에 사시거든요. 저희는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돌아다닐 건데 두 분 차로 구경시켜주겠다고 어디 가고 싶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해동 용궁사 꼭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거기는 엔간에서는 차 없이 가기 좀 힘들거든요. 지하철 내려서도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다행히 두 분 덕분에 용궁사 구경하러 가고 어머니께서랑 친정엄마들이 염주도 사고 12지장 앞에서 사진도 찍고 센텀시티도 구경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청사포 가서 조개구이도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침부터 해변을 거닐고 베스타 온천 지역에서 오랜만에 때도 빡빡 밀고 국제시장도 구경하러 갔다가 저녁에는 광안대교 바라보면서 운치있게 와인도 한잔 했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둘 다 포도주 마시고 살짝 알딸딸한 상태에서 호텔에 들어왔는데 그때 시간이 자정쯤 됐거든요. 씻고 내일은 뭐 할까 둘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때 울리던 전화벨 소리, 오빠 벨 소리였네요. 둘이서 침대에 누워서 턱에 손 올리고 뭐 할까 떠들다가 갑자기 딱 말이 없어진 순간이거든요. 그때 울리던 오빠 핸드폰 벨 소리,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했나봐요. 침대에 벌떡 일어나서 오빠 휴대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신우더라고요. 오빠가 벨소리를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술 먹고 전화한 거야. 술 먹고 내가 여기 온 줄 몰라서 전화하는 거야. 그렇게 전화가 3번 연속으로 오더라고요. 결국 오빠가 휴대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른 잊고 자버리자 하면서 단잠을 푹 하면 뭔가 이상하죠? 얼마 안 지나 바로 울리는 저의 핸드폰, 역시나 신우이. 그렇게 좋아하던 파도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호텔 방 안에 온통 벨소리만 꽉꽉 차더라고요. 내가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절대 신우가 부산에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올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대처하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오빠가 제 휴대전화기를 뺏어서 전화를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빠가 머리가 아픈지 한참을 꼭꼭 누르더니 걔 아직도 노보텔로 알고 있는 거 맞지?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가 어느 호텔을 쓰는지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러고는 오빠가 물어보더라고요. 너라면 신우가 과연 우리를 따라올 것 같으냐? 물어보더라고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올 것 같다고. 만약 온다고 해도 집에서 짐 싸고 하다 보면 어머님께서 아실 테고 어머님께서 못 보내게 말리셨거나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않으셨겠느냐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오빠가 다시 자기 휴대전화기를 키더라고요. 키자마자 또 시작되는 벨소리. 오빠가 받았습니다. 왜? 오빠, 나 지금 노보텔 로비인데 몇 호야? 오빠가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가씨 말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왔어. 친구 중에 여기 부산으로 시집 온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방 하나 내준다고 해서 놀러 온 거야. 와서 당연히 오빠 생각나서 전화한 거지. 내가 무슨 미친 애도 아니고 설마 부부여행 껴들려고 온 거겠어? 나 여기 로보텔 로비야. 오빠 왜 전화기 꺼놔? 일부러 꺼놓은 거야? 새언니도 전화기 꺼놓았더라고.
오빠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사실 너 술주정 부리는 줄 알고 일부러 내가 얘 휴대전화기도 껐다. 그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광안리에 있다가 지금 호텔로 가는 중이야.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거거든. 팔레드 시즈 1층에 스타벅스 있으니까 거기 있어. 일단 우리 둘 다 부랴부랴 아까 놀면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데 저를 보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스타벅스 바로 입구 앞에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옷은 완전 색깔이 다양한 꽃이 잔뜩 그려진 민소매 원피스에 왜 휴가용 모자 아시죠? 밀집으로 만들어서 넓은 모자요. 그런 걸 왜 밤에 쓰는 거지? 아무튼 하얀색인데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진짜 촌스러워서 같이 입기도 싫었네요. 더 웃긴 건 친구 집에 있다면서 왜 캐리어를 끌고 왔을까요? 언니 오셨어요? 라고 씩 웃는데 미친 땡아 네 앞에 립스틱 묻었어 하지는 않고 네 아가씨 오셨네요 하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씩 시키고 앉아있었죠. 오빠가 신우를 한참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네 친구 중에 부산으로 시집 온 친구가 있다고? 응, 내가 네 친구들 얘기 중에 그런 친구가 없는데 너 웬만해선 다 얘기하잖아. 친구 누군데? 은영이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 있어. 웃기시네. 걔 몇 달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내가 엄청나게 고소했잖아. 뭐 주제에 맞지도 않는 남친을 만난다고. 그 사이에 언제 남자 만나고 결혼을 했대? 무슨 소리야. 은영이라는 이름이 한둘이야? 오빠가 모르는 은영이 있어. 그래? 그럼 그 친구에서 잔다면서 짐가방을 왜 들고 와? 아니 나까지 3명이서 왔거든. 그런데 그 개집애가 한 방 주고 쓰라고 하잖아. 침대 하나 덩그러니 있고. 그런 데서 어떻게 자. 나 절대 못 자. 그러면 네가 알아서 방 구해서 가면 되잖아. 뻔히 우리 둘이 온 거 달면서 일부러 밤에 전화한 의도가 뭐야? 이 근처에서 방 잡으려고 해서 겸사겸사 물어본 거야. 그래? 그러면 같이 왔다는 친구가 누구누구인데? 오빠가 뭐 얘기하면 다 알아? 이미 지레짐작은 했지만 당황하는 신우 표정에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 결국 테이블 밑으로 슬쩍 남편 손을 잡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어요 아가씨. 그런데 지금 기간이 기간인지라 웬만한 방은 전부 없을 거예요. 거의 모텔까지 빈 방이 없을 테니 일단은 아가씨께서 불편하셔도 친구 집에 있으셔야 할 거예요. 나 너한테 하는 말 아니거든. 주먹을 꽉 쥔다는 게 그만 남편 손 쥐고 있는 손도 꽉 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 말씀은 저희 여행과는 상관없게 그냥 친구들이 가자 해서 그래 좋다 하고 따라왔고 막상 오니 생각보다 친구의 집이 방이 비좁고 도저히 아가씨가 주무실 곳이 없다. 그러니 그때야 여행 온 우리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만약에 빈 방이 없다면 알아서 구해주거나 정 안되면 저희가 지금 쓰는 방이라도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 아시네요. 침대 하나 추가로 신청하고요. 오빠는 거기서 자. 나랑 한 침대 쓰면 되겠네. 잠버릇 심해요? 네 심해요. 그래요? 어떤데요? 옆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누워있으면 발로 패고 꼬집고 목 조르고 그래요. 지금 나한테 그러고 싶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서 제가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빼서 신우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자면서도 그런다는 건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5만원이요 내일 오빠랑 같이 놀 비용 중 일부거든요. 내가 이제 선심 쓰듯 이걸 아가씨한테 줄 거예요. 아가씨는 이 돈을 들고 알아서 쓰시면 돼요. 저는 그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의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무식하게 대할 거라고요. 당장 이 돈을 들고 기차를 타러 가거나 아니면 찜질방에 가서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나간 순간부터 저와 오빠의 휴대전화기는 꺼져 있을 테니 진절머리 나도록 전화해보세요. 여간 신경질이 나면 어머님께 전화해보세요. 어머님께서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소리 듣고 싶으면 꼭 어머님께 전화하세요. 내가 왜 이 아까운 돈 5만원을 주냐면요. 아직도 나를 무시하면서 만만하게 보는 아가씨가 어떻게든 골려주려고 일부러 기차까지 타고 온 그 수고비예요. 이게 나와 아가씨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하면서 그 돈을 신우 얼굴에 집어던지고 그대로 스타벅스를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도 따라 나와서 바로 제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데리고 왔죠. 잘했다고. 진짜 너 아니면 쟤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다음날이 지나서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멍청한 거죠. 남편은 신우의 시자도 안 꺼내서 호텔 조식 먹고 동백섬 산책하고 시험시험 푹 쉬다가 점심때쯤 태종대를 다녀왔습니다. 버스 타고 태종대 관광하고 다시 오면서 출출해서 호텔 뒤쪽에 보면 밀면집 있거든요. 거기서 밀면 시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땡땡이 올라갔을까? 걱정되면 전화해봐.
전화하면 네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아냐, 해봐. 오빠가 안 하면 내가 하려고 했어. 아주 안 볼 사람도 아니고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지. 식사할 때까지 더는 얘기 없다가 남편이 잠깐만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또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호텔을 어떻게 또 잡았대요. 저희 가고 나서 모든 호텔의 전화를 다 돌렸나봐요. 저도 몰랐는데 막상 성수기 기간에 호텔이 만실인데도 가끔 전날 예약이 취소되거나 할 때가 있나봐요. 진짜 이 내용 쓰면 더 자작 같다고 하실까봐 뭐라고 쓰기도 겁나는데, 아무튼 아가씨는 그렇게 우연스럽게 해운대 쪽에 호텔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오빠랑 언니한테 할 얘기 있다고 그랬대요. 인간 말종 신우이 뻔뻔한 거 진즉 알았지만 온통 속이 뒤집혀져서 체하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당해놓고도 태연스럽게 저녁이나 먹자고 하는 건 뭐냐고. 호텔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신우가 문자가 오더라고요. 언니, 어제 일도 그렇고 술 한잔하며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솔직히 지금까지 언니는 내 얘기는 들으려고 안 했잖아요. 내 입장도 좀 들어주고 서로 이해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하길래, 글쎄요, 저는 더 들을 얘기 없어요. 이렇게까지 와서 행패 부리는 아가씨랑 무슨 밥을 먹어요. 아가씨 참 뻔뻔하네요. 어제 그렇게까지 사람 무시하고는 이제 와서 밥 먹자고 하고, 저는 싫고 오빠도 생각 없다니까 됐어요. 어차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먹어요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남편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나 보자고 하고, 신우 말대로 진짜 신우 속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어차피 신우와 내가 붙어서 한판 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셋이서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데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거의 신우가 대화를 주도하면서 원래 우리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 때 생활 어땠어요? 대학 전공은 재밌었어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 갖고 싶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물어보고 저도 너무 꼬투리 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신랑도 신우한테 술 한잔 따라주면서 네가 새언니인데 너무 심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엄연히 소뒷과 아랫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부모님이랑 내가 그렇게 예뻐했다고 신우 질투하가면 되나? 라면서 타박도 하고요. 저도 슬슬 긴장이 풀어졌는지 술 기운이 오르더라고요. 신우랑 그렇게 술 먹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일전에 아버지가 맥주라도 한 잔 마시라고 돈 주시고 호프집 가서는 맥주 딱 500씩만 한 거라 정확한 주량은 잘 모르고 남편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혼자서 거진 3병은 마시더라고요. 저는 반병만 마셔도 술 기운이 깨오르고 남편도 거의 못 마시거든요. 시아버님께서 술을 잘 드신다고 하는데 신우가 거기 유전인가 봐요. 나중에는 신우가 술이 또 올랐는지 혼자 흥에 겨워서 별 얘기를 다 하면서 깔깔웃고, 남편이랑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그땐 그랬지 하면서 또 웃고, 남편도 아는 얘기고 아주 아기 때 얘기니까 피식 웃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풀어가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또 인사불성이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번처럼 다시 술 먹어서 개념찬 신우로 돌아가고 있던 거죠. 그렇게 신우 호텔방 키를 확인하고 업고 방에 눕혔습니다. 신우 신발을 벗기고 나서 남편한테 신우 옷만 갈아입히고 내려갈 테니 아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옷 벗기고 갈아입혀줘야 하는 것이 끔찍하지만 하도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있길래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잘 때 입는 옷인 것 마냥 운동복이 의자에 걸쳐있길래 그걸로 갈아입혔습니다. 신우는 혼자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요. 아이고 취한다. 아이고 좋다. 바다에 오니까 좋다. 시원하다. 으아. 무슨 아저씨 같은 소리만 뻑뻑 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가씨 저 가요. 주무세요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신우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눈이 퀭해가지고는 땡땡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반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번부터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우 술 먹고 필름도 잘 끊기고요. 저도 갑자기 반말로 대답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고 대답하니까 참나 인연이 어디서 언니한테 반말이야? 반말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술 먹고 나면 기억 못하잖아. 왜 이번만은 내가 반말했다고 기억하려고 팩을 쏘았죠.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약점도 진짜 많이 잡혔지. 솔직히 기차 타고 오면서도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수천 번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난 말이야 벌써 남자친구 없는 지도 2년이 넘어가는데 너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데 안 부럽겠냐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너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면서 좋은 남자 만나면 되잖아. 어디서 건드릴 게 없어서 오빠 부인한테 인간 말종짓을 하냐고. 너 진짜 어디 가서 너 이렇다고 얘기하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으로 봐.
어머님께서랑 아버님께서 아주 좋아서 난 정말 행복하게 결혼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 정말 너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어. 너 질투나서 남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못할 짓이야.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좀 정신 차리고 네 인생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곧 있으면 29 되고 30 된다고 이렇게 유치한 짓 하면서 할 거면 아예 남자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평생 뭐같이 살면서 살라고. 이제는 내 남편도 너한테 학을 뗐다고 짜증난다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그냥 거의 저런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너너 하면서 반말을 했고요. 아마 보탰거나 빠진 내용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답글로 그 예전 일들을 어떻게 대화로 다 기억하느냐고 하시는데 정말 화나거나 분하거나 심각하게 충격받은 일이면 엔간해서는 기억하고 아닌 건 이렇게 글 전달하면서 떠올리면서 적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신우 말이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그런데 만나는 남자마다 다 개자식분이 없더래요. 뭐 심하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한 놈은 바람피고 도망가고 한 놈은 알고 보니 집안이며 자기 회사까지 전부 거짓말하고 있었고, 그러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나 싶더래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멋지게 헤어졌어 하면서 거짓말 하더래요. 어느 순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자기는 그냥 오빠 결혼하니까 서운해 라고 투정을 부렸는데 오빠는 화를 내면서 그럼 내가 언제까지 네 뒷바라지 해주길 바랬느냐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너 진짜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냐고 과거가 더럽다고 한 거라고. 어머님께서 저 웨딩드레스 보러 가신다고 할 때 자기도 좋은 마음에 같이 가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어머님께서 너 괜히 와서 애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하면서 혼자 오셨대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드레스 촌스럽다고 놀린 거라고. 오빠 새집 꾸미는 거 도와주고 싶었대요. 친하게 지내는 분이 인테리어 회사 운영을 하셔서 이왕이면 조금 할인해서라도 예쁜 집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아버님께서 오빠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오빠가 아버님 듣는 데서 네가 뭘 한다고 간섭이야 됐어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집 인테리어 가지고 괜히 면박을 준 거라고. 자기는 오빠 결혼 준비부터 온갖 상처뿐이었다네요. 자기 편인 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자기를 너무 안 이꼽게만 바라보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더 속상하고 서러웠다고 하네요. 신우가 집에서 요리 한번 해주면 괜찮네, 맛있다 이러고 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저녁상 차리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칭찬 일색이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시고 친정 부모님께 교육 잘 받았다며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다 싫었대요. 그렇게 말하는 신우는 울지 않더라고요.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데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엔 아가씨 속마음은 제가 잘 몰랐네요. 진작 얘기하시죠. 그래도 아가씨가 질투로 시작된 행동이 저마저 병들게 했어요. 아가씨가 상처받았다고 남한테 그렇게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하시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세요. 저 갈게요 하고 나왔습니다. 업무 중간마다 쓰려니 미치겠네요. 제가 진짜 있는 사실들만 쓰는데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소설이네요. 돌이켜서 하나하나 떠올라서 쓰는데도 막장 드라마네요. 장소를 하나하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냐 소설 같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자작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자세히 쓴 거예요. 혹시라도 부산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 대충 이런 곳에 근처였고 그렇다고 적은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업무 중간중간마다 눈치 보면서 적는 거예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읽는 분이라 글을 쓰는 사람 입장은 다르잖아요. 앞에서 책상 쓰는 막내 직원이 주임님 무슨 논문 써요 할 정도로 키보드를 엄청나게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오는 전화도 받고 있고 업무차 메신저도 계속하고 있는 거라 메신저에서도 막 잘못 쓰고 그러네요. 그나마 일이 좀 한가해서 시간 내며 틈틈이 적는 거라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진짜 이런 일도 있으니 한번 들어봐달라 라는 마음에 적는 거예요. 친정에도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얘기이니 그냥 마음 하나하나 푼다 생각하고 적는 거고요. 내가 겪은 일이지만 저도 참 멍청하고 못된 것 같습니다. 항상 신우 눈치도 많이 보고 신우한테 꼭 이겨야겠다는 철없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 새해날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서 그거 적으려다가 이렇게 길게 된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앞에 서사가 있어야 글에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자세히 적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 있을 때 나머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만 캡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